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기재례와 증거법 특강 해갖고 어차피 요 강좌 이렇게 무료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강의 처음 들어오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좀 기본기 정도를 조금 한번 조금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형사법과 관련해서 한번 기억을 살리시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기록형을 듣기 전에 적어도 증거법 책이라든지 구성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강좌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어차피 제가 교재를 제본판으로 나눠 드릴 텐데 거기서 좀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3회 변호사님 기록형 총평하고 해설은 그냥 많이 찍었다. 제가 처음으로 해설을 했다.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던데 부담이 있었죠, 사실. 왜냐면 문제를 하루 정도 고민했었는데, 해설을 내기 전에 이게 찍기는 제대로 찍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부분이 각주에도 적었지만 이게 하급심 판례야 밖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페이지 한번 펴놔보시죠. 10페이지. 잠깐만요. 몇 페이지야? 10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요. 11페이지부터 보시면 11페이지. 전문 증거부터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넘겨봐요. 12페이지. 조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록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증거 능력 판단하는 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OX가 돼 있지만, O가 돼 있지만 X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문제도 그렇게 낸 것 같아요. 피신 조서인데 동일한 내용인데 부인하고 경피신은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라서 동그라미를 쳐놔가지고 그거는 내용 부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요.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아주 원시적으로 오늘은 처음이니까 수사 과정부터 공판 절차 이르기까지 과정을 아주 원시적으로만 좀 볼게요. 제일 처음에 수사의 단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수사의 단서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인지를 한다든지, 변시차 검사를 한다든지. 근데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건 고소고발. 특히 그냥 고소 나오죠, 고소. 그래서 사기죄라고 해볼까요? 사기죄 피해자가 최초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겠죠, 고소장을.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받아서,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피해자를 불러가고 진술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적어요. 그 다음에 진술조서를 받아보니까 피의자를 좀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 피해자를 또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 조서를 작성하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이거는 이제 검사에다가, 검찰에다가, 경찰에 끝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불송치할 수도 있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거의 안 하는데 경피신, 검피신 할게요. 이제 합쳐 수사기관이잖아요. 312조 1항 3항 동일하게. 이런 다음에 끝내고 난 다음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검사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기소 여부는 거의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식이라는 게 있고요. 구공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약식 명령을 구하는 거고 공판을 구하는 겁니다. 약식 명령 구하는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구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소장이 띡 한 장 날아오고요. 서로 양쪽으로 이제 공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소장이 되면 검사가 이제 공소사실 낭독하고요. 변제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이런 기망행위를 가지고 속였다. 피해 사실 뭐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쪽에서는 이제 인부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소사실 인정하냐? 그 다음에 증거는 동의하냐? 예, 증거 이견을 갈게요. 증인 경우를 물어요. 그래서 공소사실 인정한다 모두 이러면 이제 양형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저희 시험에서는 인부에서 이제 오하게 되면은 바로 양형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부인을 했을 때 이제 심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증거도 일정 부분 부동의한다. 자, 이렇게 되면 나 기망사실 없어요. 나 저기 쟤를 만난 적도 없어요. 피신조서 쭉 나온 거나 증거 다 부동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증거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조사 과정에 서면들 증거조사하고 대표적인 게 증인신문을 해야 될 거예요. 참고인 진술조서를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려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심리를 합니다. 그럼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하고 뭐 서증, 물증 다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피고인 신문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선택적으로 하게 하죠. 할 거냐 말 거냐. 보통은 안 하는데요. 이 피고인 신문이 들어온 건 사실상 내용 부인되면서 결국에 피신조서나 저기 피의자가 됐던 피고인이 됐던 피의자가 진술해놨던 걸 여기 와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인데 대개는 안 합니다. 이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조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검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원래 이 사이에 이제 부영하고요. 검사 부영해요. 뭐 징계 2년 처해달라든지 그러면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 변론하고요. 그다음 최후 진술합니다. 그래놓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겠죠. 선고. 살짝 요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심리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증거들을 다 놓고 재판장이 심리를 해서 유무죄를 가리고 그다음 유죄라면 이제 양형까지 해서 판결 선고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다시 한번 뒤집어 씌워볼게요. 고소장이 들어오는 거는 법적 성격이 313조 그냥 들어두세요. 1항이에요. 313조. 피고인 진술이 적혀 있으니까 진술서. 그다음 진술조서는 312조 4항입니다. 건피신, 경피신 312조 3항, 312조 1항. 이런 성격인데 요 사이에 고소장이 들어오고 진술조서 쓰기 전에 이렇게 물증을 제시할 수 있어요. 고소장을 내면서 내 피해 물품이 뭔데 CCTV가 있더라. 그리고 이 사이에 CCTV가 제출됐습니다 라고 하고 또 수사 보고서를 보통 쳐요. 이렇게 피의자를 불렀더니 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수사 보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불렀더니 뭐 어디 가갖고 뭘 했다라고 해갖고 피해 물품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요. 피해 물품을 압수수색해갖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건피신 대개는 부인 진술이고 그럼 여기에서 모든 무수히 많은 진술들이 이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사 서류입니다. 수사 서류. 그리고 이 수사 서류를 그대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 이제 공판 서류라고 그러잖아요. 수사 서류 중에서 뽑아서 증거 서류를 내기 때문에 수사 서류와 증거 서류는 완벽하게 통일되진 않아요. 그래서 쪽수가 다르잖아요. 저희 기록을 보면 공판 조서가 저희 기록형 시험에서는 표제가 나오고 공판 조서가 나온 다음에 뒤에 이제 증거 서류들이 붙게 되죠. 그런 구조로 이제 편철이 돼서 쭉 오는 겁니다. 그럼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부, 증거인멸, 부동의했을 때 증거조사하는데 증인신문하는 거, 피고인신문하는 거, 저기서 증거부동의할 때요. 서증들 있죠, 서증. 전문법칙이 다 전문법칙 적용되는 거잖아요. 동의하면 끝나는데 저희 지금 부인하니까 이제 부동의 내지는 부인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이 문제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건 진술이잖아요, 진술. 말이야, 말이니까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하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 부동의했던 증거들을 살려내는 건 증언으로 해라. 여기 다 이 증인신문 과정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피고인신문은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범 관계에서요, 공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범 공피 같은 경우는 서로 떠드는 거 다 증거 등이 있다. 근데 공범 아닌 공피는 선서해야 된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 이게 나올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요 최후변론 요 단계에서는 저희 시험에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변호인 의견서 테스트하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뭐 구형이야 빼더라도
쭉 보고 난 다음에 뭐 다 할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무죄일 것 같아. 유죄일 것 같아. 검토 행할 수 있는 거고,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죄. 변론조서. 변론조서. 무죄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사이에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고소대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 개관에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출발점, 사실상은 출발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방어하는 입장에서 받아보는 건 요 정도에서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고소장 열람하고 피신조서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쭉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죠.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기서 이제 이런 수사관장 저희는 근데 사기죄 하나 그리고 뭐 2 횡령 뭐 3 정통막범 위반 이래갖고 이런 죄들이 시간 순서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들어온 순서로.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솔트 분리해내는 게 사실상 메모잖아요. 메모.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까 저기서 공소사실 있죠? 공소사실. 정확하게 하면 공소사실이에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증거. 그리고 여기 개개의 공소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증사실. 증명이 필요로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 요증사실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부 과정에서 나오죠. 인부. 자, 얘기해봐라. 공사실에 대해서. 나 이렇게 억울한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핵심적인 우리가 기록형도 마찬가지지만 사례에서도 나 합동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합동하면 왜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에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위 분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장소, 협동 관계 실행위 분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게 저희 기록형 시험이라고요. 그럼 증거를 통해야 되는데 이 증거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증명력, 이 요증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증거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인증이 있어. 인증. 말입니다. 인증은.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겠죠. 서류. 내용이 문제시된 서류예요. 그리고 물증력. 서류를 넘어가기 전에 서류는 한번 걸렀으니까 전문 증거인데 그건 요증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서류들은 전문 증거가 전부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 존부 형상이 문제되는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증거 물인 서면 이래가지고 내용과 함께 조사 방법이 물증 취급하면 돼요.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서 어디 나오냐 공판조서네. 공판조서에 처음부터 딱 등장할 때 그죠? 원래는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 나중에 하는데 저희 기록형은 증거조사 마쳤음 이런 다음에 뒤에 이제 증인신문조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공판조서 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서 중요시하는 건 공판조서 내용. 시험 순서로 할게요. 피고인 신문 과정의 진술과 그다음에 증인 신문 조서에 나온 내용들.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 그 원래 나와서 경험 사실 그대로 진술해 버리면 증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의 지위에 있고 나와서 선서하고 제대로 경험 사실 진술했으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요거요. 여기서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문. 거꾸로인데 316조 1항, 316조 2항. 316조 1항은 피고인의 말을 전문한 거고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말을 듣고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논의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법관이 있으면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는데 증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으로. 그럼 피고인은 이거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럼 제 표현에 따르면 이제 서로 이제 개싸움한 거잖아요. 봤다 안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특신 붙여갖고 신빙성을 환원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저거요. 법원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있고 얘가 증인 A입니다. 근데 B로부터 들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 직접 심리를 하려면 원래 얘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B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질서 나와서 불러서 증인 신문하면 되는데
얘가 혹시 못 나올 때를 대비해 놓는 게 310조 2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진술사 출석 불능이 없으면서 310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죠? 맞잖아요. 불러내면 되는데. 뭐. 근데 그래서 피고인이 김갑동이 있고 이을남이 있을 때 얘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을이 나와가지고 내 갑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럼 본법정에 김갑동이 출석하고 있어서 310조 2항 안 된다고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공판조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류 부분인데 서류는 요즘 사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종이 한 번 걸으면 다 전문이요. 맞잖아요. 직접 재판장이 판사가 이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종이를 통해서 듣는 건 전문이라고 일단 그 내용을 쓰려면. 그런데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300조 2에 따라서. 그런데 예외 311조 법원, 법관, 조서 증거는 있고요. 312조 1항 건피신 2항 없고요. 312조 3항 경피신 그냥 수사기관 작성 피신 조서라고 해도 돼요. 이제는 312조 4항 진술조서 네, 참고인 진술조서 312조 5항 중요하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실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312조 6항 검증조서 진정 성립하고 적법 절차만 지키면 돼요. 이거는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3조의 진술서 등 요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작성 주체가 국가기관인 거예요. 요거는 일반 아저씨 조서들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로 나누고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요. 312조부터 13조에 이르기까지 313조 이르기까지 뭐 부동의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원진술사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게 314조예요. 많이 나오죠. 증언 거부한다든지 요건 똑같아요. 출석 불능하는 건 진술 불능. 그 다음에 기록형에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315조 당면 증거 능력 서류 2호, 2호, 3호 서류 왜 문제가 안 되냐? 저희는 증거 능력 있는 서류를 확인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증거 능력 없는 걸 뽑아내야 될 거 아니죠? 기록형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이거. 물론 저 법관변론 조서에서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는 일로 가는 거 맞는데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311조 당면 증거 능력 서류니까 요 내용에서는 당해 사건 공판 조서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건 공판 조서에 적힌 내용들 요것만 이따가 봐드리고 건피신 같은 경우에는 내용분이 그죠? 다 바뀌었잖아요. 적실 인내인데 근데 다 똑같아요. 그냥 내용부인 이렇게 치는데 그냥 X 치면 돼요. X 치면 적법 절차라면 치면 되고 요것도 진술 조서도 적실 반특이잖아요. 근데 남의 거니까 이렇게 X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만약에 요거는 진술 조서를 이런 구조예요. 자, 갑의 피고 사건에서 진술조서 A의 진술조서라고 할게요. 진조를 들이밀었더니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죠? 예외니까 부동의 하는 거야. 부동의 X 부동의하면 어떻게 할래?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A를 법정으로 불러내서 부동의 아까 절차 설명드렸잖아요. 선서시키고 이거 열람 제시하면서 네가 쓰면 네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고 서명 날인하였나요? 물어갖고 네 하면 일단 이 진술조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의 진조 해가지고 피고 사건 사기 사건에서 X 치면 아싸잖아. 아싸 바로 얼른 넘어가가지고 진술조서에서 몇 호 열람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따 설명드릴 텐데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하였나요?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크게 세 두덩이 많게 네 두덩이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진정성립하죠. 진정성립 이렇게 약자로 쓰잖아요. 진정성립의 의미는 뭐냐? 형식적 진정성립하고 실질적 진정성립하고 합친 개념입니다. 이건 절차고요. 사실대로
진술되고 진술에 기재되어 있나요? 이 실질이고요. 서명 날인 하였나요? 형식이에요. 그게 진정성립이라 이거 증언을 해요. 증언. 요거 나올 수도 계속 나온다고 방금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진술조서에 X를 치게 되면 요 부분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바로 얼른 가서 우리가 기록을 볼 때 X 쳤네. 다른 분들은 뒤에 가서 갑의 진술을 보고 증인신문조서에서 여기 나오면 X 빨리 앞에 가고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 문제되는 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들 들어갈까 전문 진술들. 요 내용 중에 진술이 들어가 있고 요 내용 그대로가 앞에 있겠죠. 기록상으로. 예. 앞에 요 내용 그대로가 A의 증인 신문 조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진술 조서 뭐 페이지 뭐 증거물로 13번이라고 할게요. 13번을 제시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하는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하였나요? 네 하면 이거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A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갑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갖고 여기 전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갑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312조 4항. 우리 알고 있습니다. 312조 4항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X 치더라도 진정 성립 인정하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 증거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문이니까 316조 2항 적용된단 말이에요. 대개는 A가 나와서 갑으로부터 들었어야 이 갑이 지금 보통 출석에 있단 말이에요. 대개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내용. 우리 이론은 알죠. 이론은 전문 진술 조서에 전문 진술이 하나 적힌 거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죠? 이건 요건 갖췄는데 이거 어차피 요건 못 갖추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A의 법정 진술은 이런 타인 전문 진술의 증거들이 없습니다. 또 진술 조서에 적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진조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습니다. 두 개 꼼꼼히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세요. 그냥 지금 또 반복할 거니까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진술 조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수사과정 작성 이제 진술서인데 이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어떤 거냐? 작년에 이제 정확하게 판례가 나와서 조사 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거다라고 해서 이게 그 작성 주체가 참고인이라면 진술서 가는 거고 사실상 그 진술인의 대상, 진술서를 받은 대상이 피의자다 그러면 경찰이면 건피신 가는 거예요. 근데 적법 절차 못 지켰으니까 X 치는 거고 검증조서는 310조 2항의 검증조서에서 적법 절차랑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하면 되는데 요 검증조서에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검증조서에 범행지연 사진이라든지 피고인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 적혔을 때 어떡할래? 경피신고를 안 가는 거예요. 그 실질을 봐가지고. 그래서 그 경찰의 목격자 진술이 적혀 있는 압수조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한 번 나왔고, 올해는 뭐 더 명확하게 나왔고, 사례도 나올 거고, 그건 계속 반복인데 최신 판례가 있으면 나옵니다. 나왔고요, 계속. 자, 316조 1항 2항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313조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건데, 작성주체가 일반 사인입니다. 진술서랑 진술 기재 서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술서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원 진술자 적은 내용과 여기 작성자가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쓰고 뭐 사인 안 했더라도 내가 자필로 쓰는 거. 진술 기재 서류는 뭐 아시겠지만 원 진술자랑 작성자가 다른 거예요. 이걸 진술 기재 서류 이럽니다. 그러면 이 진술서 뭐 일기장이라든지 뭐 고소장 아까 313조라고 했잖아요. 내가 적고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 물론 대리인이 했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피해받아가지고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래갖고 처벌을 원해주세요.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가 찍었다 도장. 313조의 진술서예요. 그럼 여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적혀 있는 게 있고 피고인의 제3자의 진술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 진술이 적혀 있는 거, 이거 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건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전문. 증거 부동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증거 동의하면 쓰면 돼요. 근데 피고인 나 모른다 이렇네요. 그러면 이 전제로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 진정성을 얘기했잖아요, 형식적. 우리 조문에 보면 자필 또는 서명 날인, 요거 갖춰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이게 없는 거는
예, 전문 증거, 종이가 증거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필이거나 서명날이 있어야 돼, 형식적으로. 그 전제로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명날 전제로 해서 원래대로 하면 피고인 나와서 이거 그냥 내가 쓴 거 맞는데 이러면 되는데 피고인이 정확한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면 이제 객관적 방법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조문상 그래요.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원진술자 불러다가 자필 서명 날인돼 있는 거 보고 또는 서명 날인돼 있는 거 보고 제3자 보고 네가 쓴 거 맞아? 부동했을 때 근데 얘가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 이거는 객관과 예, 반대 신문을 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기재 서류 쓰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 대표적인 게 녹음 테이프잖아요. 그죠? 담는 그런 문제 삼지 않으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B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대화 당사자 간에서 통비법 빼고 피고인의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한테 들이미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부인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굴 부르냐면 작성자를 불러요. 그죠? 작성자를 불러서 이거 당연히 증언으로 하고 그리고 특신을 붙여갖고 증언을 살려냅니다.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제3자가 나와서 진정 성립해야 돼요. 그냥 원질서 나와서 안 하면 끝 그냥. 예. 물론 이제 314조의 요건이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314조로 넘어갑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하고요. 그럼 이 지금까지 한 서류 중에 전문 증거로 쓰이는 요증사실이 문제되는 서류는 모든 종이쪽으로 여기 다 넣어야 돼요. 예. 아닌 거는 여기로 가는 거 그냥 원칙으로 가갖고 증거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수사보고서 같은 형식 있잖아요. 전화 청취해 놓은 거 A로부터 수사보고서 해갖고 경감 누구누구 하고 도장 찍어놨었는데 A한테 전화 걸었더니 A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A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보고서를 했어요. 이걸 쓰고 싶대요. 못 쓰잖아요. 자필 아니잖아요. 서명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된다고 그냥. 310조 2항으로 와서 증언이 없다고요. 그냥.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좀 조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서 쓸 때 보면 피신조서 쓸 때 보면 마지막에 진술자 경감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서명날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 이 조서는 그렇게 정확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서류에 넣어야 돼. 피고인 지가 쓴 거 일기일 수도 있고 요증사실관계에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하고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내용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담는 그릇이죠. 그렇죠? USB라든지 뭐 녹음기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USB 녹음기 뭐 정보 저장 배치 나오면 본래 증거면 그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거니까 내용을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제3자 같은 게 가장 거리가 먼 거죠. 뭐 학생 뭐 선생님한테 뭘 들었니 이런 얘기들 녹음해 놓은 거. 그러면 여기서 왜 작성자가 아니라 원진술자네. 원진술자. A가 나와요. A가. 여기서는 B가 나와야 되지만 이거 하나만 예외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가중 완화 요건서를 이론상 하고요. 그래서 312조부터 313조의 1까지 예. 여기에 보면 나와서 피고인 죽으면 의미 없고 진술조서면 여기 원진술자 나와 있잖아요. 피해자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못 나오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나와야 되죠. 못 나올 때 대비한 게 314조라고요. 진술할 자가 출석 불능 그러면 특신해가지고 예.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 있는 거잖아요. 예외라 그랬잖아요. 그죠? 증언 거부가 되느냐, 가능하고 상당한 손해를 다했냐, 사망, 예, 외국 거주 이런 것들요. 그러면은 이제 증거는 어디가 다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 목록표에 보면은 이제 증거 목록을 처음에 공소장하고 받고 난 다음에 부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첫 1회 기일 가면 이제 물론 이제 연락 복수 하는데 형식적으로 가면 이제 증거 목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OX 해야 될 거 아니에요. OX 할 때 나오는 게 요런 증거들은 싹 다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게 있어. 안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거. 네. 이건 저희 찾아야 돼요. 특히 피고인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 공범 아니고 여기 공범 유형 물어왔는데 제가 갑과 을이 공범으로 기소했을 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서로 떠드는 얘기는요. 이거 따로 정리를 하죠.
속에서. 공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범공피. 네. 공범공피는 갑과 을이 공범일 때 을의 법정 진술, 법진이라고 할게요. 그냥 진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 경피신, 건피신 이제 쉬워졌어요. 갖다 들이밀면 당의 피고인이 X하면 증거이 없어요. 당의 피고인, 얘가 동의를 하든 얘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예, 이게 다잖아요. 그 다음에 공범 아닌 공피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공소사실 보고 구별하는 공소사실. 다 판단해봤더니 공범이 아니더라. 이거 하면 안 되고,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소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판단한다고. 여기 아저씨예요 그냥. 예, 이거는 증언으로 해야 되고, 변론 분리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을의 건피신, 경피신 다 312조 아저씨는 아니야. 사항 정도 됩니다. 적실반특 해갖고 X하면 이제 불러내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돼요. 공범 아닌 공피라도. 우리가 좀 어렵게 나온 게 그거였어 이거. 공범이긴 공범인데 무고교사 해갖고 이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도 포함된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리고 요거 공범 아닌 공피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작물, 절도 작물 이거랑 하나 안 나온 거 싸움. 서로 싸움했을 때 공동피고니까 공범 아니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이러고 조문을 한번 봐봐요.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문 증거의 도구 개념을 보면 수사기관 피신조서는 증거 목록에서 확인한 다음에 X 확인되면 우리 이제 CBT니까 뭐 이제 13회 제가 이걸 하면서 오히려 좀 작년에도 그런 느꼈지만 오히려 더 좋다. 좀 워드만 빠르면 그냥 갖다 쳐요. 그냥 치고 지우면 되니까. 메모라는 게 따로 없어요. 메모라는 게 제가 보기에 공사를 쭉 나열하고 물론 옆에다 메모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그대로 갖다 쳐버려. 그냥 형식적 계열 있는 것들은 그냥 쳐버리고 나중에 메우고 지우면 되니까. 증거 목록 확인하면 아 이게 공소사실에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때 하나하나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두 개 똑같이 풀어드릴 텐데 아 바로 적시하는구나. 그리고 공소사실로 공범인 경우와 공범 아닌 경우는 옆에 제가 그래서 공소사실 옆에다 빨간색 쳐가지고 공범이 막 이렇게 쳐놓으라고. 공범이다 헷갈리지 말게.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공범인 경우는 312조 1항 3하, 공범 아닌 경우는 312조 4항으로 간단 말이죠. 수사 과정에 진술 피신 조서가.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 과정에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피고인들 진술이에요. 뭐 사실은 내가 봤다 뇌물 주는 걸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죄 법정 진술은 증언이 있다. 공범 아닌 자는 증언이 없다. 이거 명제로 처리해서 기억하시고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가 끼어 들어온다라고 하면 공범자 진술은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공범 아닌 자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사건 공판 조서에 증인 신문 조서에 끼어 들어와야 된다고요. 나왔었으니까. 그다음에 진술 조서 및 진술서의 경우에는 X 확인되면 증인 출석 여부를 얼른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미 넘기다 보면 표에서 증인 미실시 불출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10중 8구 314조 문제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증인 신문 조서에서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뭐 잘 안 떠오르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기록 보면서 하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한 3-4번 하면. 증인 신문 조서에는 전문 진술과 진술 조서 등에서 전문 진술 확인해야 돼요. 그죠? 누구부터 들었는데요. 여기도 봐봐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갑이 을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범 아닌데 내가 얘로부터 작물 취득을 봤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증인으로 와야 되는데 얘가 그냥 같이 합동절도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A가 갑하고 얘는 지금 지가 범죄절도 자백하는 거 왜 분이 나는 건데 을이 이렇게 얘기해. 나 A가 갑이 나랑 같이 절도한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 들었어. 이것도 조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요. 그죠? 요거는 한번 유념해 두자고요. 모든 진술이 증언으로 증거 능력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전문이라면 요소설 관계에서 다 따져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술서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313조 요건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관련 조문 보세요. 관련 조문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들 꼭꼭 쓰고 특히 형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든 죄명에다가 조문을 표시하시고 특히 총론에 나와 있는 조문들도 다 가로 열고 섹션 표시해가지고 하던지 다 치세요. 조문 안 적으면 안 돼요. 307페이지 7조입니다. 사실인정은 증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정은 증거 연다고 저렇게. 그리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이 결론 내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뒤에 또 나오니까 합쳐서 그 다음에 자유심증,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위수증 따로 빼서 볼 거예요. 그리고 뭐 309조 넘어가고 310조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다. 그럼 증거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록에 가끔 나오는데 다 털고 나면 보통 예전에 원시적으로 줄 때는 자백하고 증거 물증 주는데 위수증 털어가지고 없는 거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게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막 걸리다 보면. 그래서 공소 사실에다가 증거들 우리 CBT니까 바로바로 나열하고 지우고 올리고 하면 돼요. 이제는 굳이 종이에다가 옛날처럼 막 그려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도 좀 절약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10조 2 이건 원칙 조문이니까 꼭 적어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311조 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다. 그리고요, 전문법칙 조문 봐봐, 이제. 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암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러면 그냥 공판정 묶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모든 사람의 진술이죠. 진술을 기재한 조서, 법원 또는 법관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증거를 할 수 있다. 증거, 이게 뭐야, 184조, 그 다음에 221조 증거보전 절차에 규정에서 작성된 조서도 같습니다. 그리고 312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는 310조 3호 문서니까 우리 기록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다른 사건의 공판 조서에서 공범인 진술이 들어왔다 그러면 증거가 있으니까 문제 삼을 거 없고요. 공범 아닌 사건에서 을이다. 그런데 거기에 증인 신문한 게 아니라 피고인 신문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죠?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312조 1항입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적법 절차 공판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변호인도 있습니다. OX로. 그럼 삭제됐고요. 증거의견은 인부에 있겠지만 적실 임내 해가지고 뚝뚝뚝 하면 되고 특신 상황은 되게 비고란에 적어줍니다. 다. 그리고 요즘 그 증거 목록에서 그 부인하는 유형에서 공소사실 1 관련, 2 관련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312조 3항입니다. 똑같아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312조 4항 검사 또는 사법기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그 조서가 검사 사경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정 기일에서 진술이나 끊어봐요. 이게 대체 증명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310조 4항에만. 예전에는 건피신에 남아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래서 대체 증명입니다.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해서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 특신, 적실, 반특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12조 5항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작성 주체에 따라 1항사항 봅니다. 뒤에 내용 볼 거예요. 검증조서요, 적법 절차, 작성자의 진술, 진정 성립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냥 진술조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서 봐봐요. 1항 전 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 기재한 서류 2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 서명 또는 날인이. 그리고 가로 안에도 돼 있죠. 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 정보로서 컴퓨터 디스크 이렇게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거 그것도 포함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USB에 이런 게 들어있거나 녹음기에 들어있거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진술자에서 일단 성립 진정이 돼야 돼요. 단 하나 빼잖아요. 피고인 진술 기재한 서류. 단 여기 뺐잖아요. 피고인 진술한 기재 서류. 단서에서 공판정에서 작성자 진술에 의해서 증명되고 특신 이렇게 돼 있죠. 불구하고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닌데 알고 있으면은 기억이 더 가니까 이야기입니다. 1항 부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자가 부인한다. 그러면 객방. 그런데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신문, 반대신문
표에 다 나와 있어요, 뒤에. 감정 경과를 결과한 기재 서류도 마찬가지다. 감정의 경과와 감정이 검증이 아니라 양양과타 314조 봐봐요. 중요한 테마인데 이거는 어쨌든 이 기재례를 보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1조 아닙니다. 객관식에서 포인트 한번 잡혔었어요. 311조 내지 13조의 경우는 314조인데 나 틀린 질문이에요. 더러운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인가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제되어 있는 이상한 질문들은 한 번씩 튀어 올라온다고요. 7급 문제들도 있고 해서 312조, 13조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한 사유 다 하나씩 볼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건 됐고 질병이 어느 정도냐, 외국거주 뭐냐, 소재불명이 어떤 정도고 이에 준한 사유가 뭐냐 이랬을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단 특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옆에 간략하게 적어놓은 건 사망질병, 외국거주 써야 될 단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 다해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 증언 거부 안 되고 진술 거부 안 되고 일시 출국, 소재 수사 보고서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315조 당년 증거 등의 서류들입니다. 1, 2, 3 저희 시험에서는 기록형 시험에서는 따져볼 거 없어요. 증거 있으니까. 316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니까 특신할 수 있는 그 진술이 특히 신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으면 증명된 때 한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 이항 많이 쓰는 조문이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정 진술이 이게 어디 있다? 증인신문조서에 되게 있다.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원진술자 죽거나 사망질병 외고 똑같아요. 진술할 수 없고 특신 있으면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일단은 다 끝난 거고요. 15페이지를 봐봐요. 15페이지. 이제 하나 바로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공범 아닌 자의 진술 증거, 공범 아닌 자의 진술 증거. 기재례라고 해갖고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 쳐갖고 해놨는데 그 뒤에도 한번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그냥 좀 이 앞에 부분도 제가 틀거리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요 굵은 글씨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그냥 갖다 박아야 돼요, 내용을. 아, 이게 딱 나오면 공범 아닌 자의 진술 증거인데 날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딱 그대로 박으라고요. 이을남의 법정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의 진술 부분은 공범 아닌 공피,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 지위, 피고인 지위에서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과 증거가 없다. 꼭꼭꼭. 이론은 쟁점 이제 뭐 암기장이나 이런데 그 이론 강의할 때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게 이론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판례 같은 경우는 공범 아닌 공피의 경우에는 증인지에 있어요. 그리고 공범 공피는 변론을 불리하지 않는 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고요. 거꾸로 하면 얘는 증인 지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헷갈리면 안 되겠죠. 공범 공피는 진술은 증인 지위에 있어서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건 공판조서 이렇게 됐죠. 판례는 311조와 관련해서 해당 사항 없는데 판례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건 공판조서는 310조 3호 서류다. 그래서 판시의 3호설 입장입니다. 3호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범이냐 아니냐를 꼭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이을남에 대한 뭐 이렇게 딱 집어줘야 돼요. 이을남에 대한 뭐 일회 피신도 좋아요. 검사 작성 피신조서 이 몇 회 딱 집어서 누가 피고인 지가 내용 부인한 거 지가 남의 건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이고요. 증명이 없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을남이 갚고 날리려고 할 때는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 이거 구별 안 한다, 구별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구별해서 그냥 하는 게 나아요. 310조 사망에 의해서 증거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가 있느냐 관련해서 학설들이 이렇게 대립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형에서 이론이 깔려 있는 문제는 형사소송 그 사례에서 저희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해요. 뜬금없이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적지? 당연히 안 되는데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310조 사항설과 사망설이 있다. 사망설 중에도 누가 인정해야 되냐? 원진술자냐, 피고인이냐? 판례. 내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죠.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에요, 그죠? 논거는 그 피해자 법정 진술에 성립 진정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없다. 그 논거 이거예요. 310 사망은 전문법칙 예를 넘어서 위법 수사 예방장치, 책임전가적 허위 진술이 농후한 공범 속성 이런 거 적어주고 타당 끝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줄, 4줄로 딱 처리하면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 이거 어떻게 적지? 이렇게 말해주시고요. 기재리 2번용. 검사 작성 김갑동에 대한 피신 조서예요. 공범 아닌 공피 진술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동의 여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의했냐를 동의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증인 지위에서 선서하고 진정 성립 인정되고 반대 신문 기회 부여돼야 되잖아. 공범 아닌 공피 진술은 314항이구나. 그래서 근데 단지 피고인 지위에서 진정 성립했으니까 314항 요건을 못 갖췄다. 굵은 글씨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계속 강조 드리는데 뭉개지 말라고요. 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점 기준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걸 한 개를 빼먹고 적은 답안하고 다 쓴 답안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다 외웠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기재를 3번 보면 312조 1항 포함이겠죠, 이제. 아직 판례 안 나온 건 없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 314조가 적용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돼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그래서 이걸 법리라고 적어주고요. 17페이지 넘어가 보면, 양벌 규정 한번 모국에 나왔잖아요. 이게 계속 찍고 있었는데.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행위자,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310조 사망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쟁점 봐봐요. 또 관련이 이론이죠. 야,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 피신 조서에 왜 314조가 적용되지 않아? 된다, 안 된다. 판례는 내용 부인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로 피신 조서에 대해서 사망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314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한번 줄여볼까요?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사망 등 314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CBD를 하면서 좀 꽉꽉 채워야 되는데 너무 헐빈하게 하면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경무 사법시험 시절인데 좀 양을 늘릴 때 중원 보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그대로 뺏겨다가 양 늘리기. 근데 조금 다 써놓고 좀 어색하다 싶으면 수식어를 좀 쳐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눈에 많이 들어오면 점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부정설이다. 논거는 인권보장, 위법수사 억지. 310조 사망 나오면 이것만 적으면 되죠. 그래서 입법 취지에 붙여 부정설이 타당하다. 쟁점 이거 수사기관 검증조서 기재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검증조서 312조 6항에 검증 참여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 그 진술을 어떻게 처리할래? 우리 기록해서 이것만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현장 지시인지 진술인지 불문하고 검증조사하고 다르다. 이거 사람 떠든 건. 다 진술로 날리자. 아니다. 지시는 검증조사 일체를 하지만 지시 이외에 진술은 진술 처리하자. 구분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현장 지시가 범죄 사실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때는 현장 지시와 동일하게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수집이다. 판례는요.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현한 부분, 진술로 봐서 위 검증조서는 범행이 부합된 피고인이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검증조서 이런 거 나오면 이 진술이 5항 타고, 그러니까 6항에서 5항으로 가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310조 사망이다. 피의자가 적혀 있다. 그러면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넘어가 봐요. 그래서 기재례로 보면 진술조서 310조 4항과 314조를 적는 방법이죠. 이러이러한 진술서, 진술조서는 항상 전문이니까 동의, 그리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돼야 된다. 형소법 310조 4항, 원진술자에 누가 나와서 진정 성립해야 되는데 나중에 법정 출석하지 못했다. 그럼 예외적으로 내려가서 근데 나중에 일시적으로 출국, 소재 수사 보고서만으로는 이런 사유가 안 된다. 311 요건 못 갖췄으니까 증거능력이 없다. 5항 좀 봐봐요. 암기하라 그랬는데요. 5항이 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수사과정 진술서인지 초기 모델은 이랬어요. 진술서 받으면서 지금 수사관님이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습니다. 라고 한 게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발전한 건 뭐냐. 날짜를 봐야 돼, 날짜. 수사 과정, 수사 날짜 밑에 보니까 진술서의 날짜가 수사 받는 도중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적어야 돼. 5항이 수사 과정에 작성된 진술서라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 관여하에 작성된 것, 또 게시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 두 개 끊어놓고요. 작성 시기, 경위 여러 사정에 비춰갖고 실질이 이해해 나가는가? 그러면 명칭, 장소 이런 거 다 불문해요, 그죠? 두 가지. 수사기관 관여 아래 써라 이렇게 작성한 것이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수사기관에 낼 목적으로 작성했거나. 그래서 5항을 보니까 1항부터 4항까지 310조 1항부터 4항까지 준용한대요. 그러니까 검사, 사경, 피고인 안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증거는 인정되려면 적법 절차 방식 해야 되는데, 피고인 아닌 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증거의 관하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려면 조사 과정 적어야 되고 등등 해야 돼요, 그죠? 하나 딱 따가지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받는 경우에도 절차 준수돼야 된다.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런 거 안 적으면, 절차 위반했으면 증언이 없다. 이렇게 날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3조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인데요. 그 판서로 한 걸로 정리를 하고, 이거 뭐 형제실인 내용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기재를 보시면 문답, 동의 313조 뭐다 정확하게 쓰려면 이런 중 문답 부분, 무슨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좀 줄이고, 피고인이 동의 꼭 적어주고요. 몇 조다 313조 1항에서 적은 뭐다 이게 무슨 서류다고 딱 집어줘야 돼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서류 조금 다 있잖아요. 전문 증거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적은 자와 안 적은 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성립진정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증거이 없다고요. 조금 더 양정한 310조 2항에 따라서 증거이 없다고, 10조 2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쟁점이 깔려있는 게 쟁점 넘어가 봐요. 피고인이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공판장의 작성자 진술에서 성립 진정함이 진정 성립 증명되면, 특신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즉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뭐라 하든 간에, 그래서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중 요건서를 이거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완화 요건서 필요 없다는 거고, 판례는 작성자의 고소인 진술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310조 1항 단서 법문이 작성자 진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증거 사용 필요성 고려해서 진정 성립 인정되면 증거는 있다는 판례 입장 타당. 따라서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경우 피고인이 진정 성립 부인하는 경우 작성자 법정 진술에서 진정 성립 증명되면 특신 상황 되면 증거는 있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그죠? 만약 이게 나왔어요, 이론에. 그러니까 이 테이프 주고 증거는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뭐 적지? 안 되는데 작성자가 나왔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건 이제 사례에서 쓸 때 줄여갖고 쓴다는 거예요. 재전문 증거예요, 재전문 증거.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봐야지, 매년. 증거 목록, 고소장, 진술조, 서류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하는지 확인하고 증인 출석을 바로 확인합니다. 미실시, 불출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출석은 했는데 나와가지고 뭐 증언 거부하는 것도 있죠. 내 증언 거부하기로 했으니까 내 증언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 진정 성립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범인 공피도 310조 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해요. 아까 조금만 설명드리는 게, 아까 여기서 법원이 있고 증인이 갑, 을이 있는데, 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떠들 때 갑은 공범이라도 제3자예요. 전문 진술에서는요. 공범이라도 제3자라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공범인 경우에도 타인이다. 자, 그리고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조서에 증거 목록 순번 전문 확인하고 증거 목록에 전문서에 동일한 전문이 기재된지를 꼭 확인하자. 거의 19은 똑같았어요, 그죠? X치고 증인신문 조서가 하니까 진술조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원시적인 모델은 이거였습니다. 원시적인 모델은 진술조서에, 이게 증인신문 조서에 이런 말을 전문했다. 원시적. 그 다음에 진조에 A라는 말이 이렇게 나도 들었다. 이게 똑같이 하는 원시적인 모델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진화된 건 이거죠. 증인신문 조서에서 A라는 말도 들었고 B라는 말도 들었다. 근데 진술조서가 보니까 A라는 말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진술은 316조 2항, 요것도 316조 2항, 요거는 316조 2항, 316조 4항이니까 요건 갖췄는데 요건 날리고, 그죠? 진술은 이렇게 날리고, 요거는 요렇게 날리고, 요건 따로 날려야 돼요. 요 비진술할 때 312조 4항 요건 이거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각각의 요건을 못 갖춰서 가야 돼. 이거 순수하게 그냥 전문 진술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봐봐요. 이제 아주 빈출 기록이에요. 진술조사를 과정했을 때 증거 목록 순번 10번을 제시열람하게 하고 이건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거고요. 들어가 줘야 돼요.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 이게 뭐라고요? 실질적 진정성립이라고 그죠?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읽어봐. 네가 그대로 떠는 거 맞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맞지? 네. 서명 날인 봐. 네 거 맞지? 네. 이래야지 진정성립이 된다고요. 크게는 하나, 둘, 세 개죠. 절차, 실질, 형식인데 더 나누면 이거 사실대로 진술했죠? 뒤에 확인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이것도. 근데 실제에서는 그냥 검사분들이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증인 이거 사실대로 진술했죠?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분들도 계시고 그 제재 안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작성되었다 하던 거 다 봐봐요. 이을남이 이게 공범이 이을남이 자신에게 나부녀를 망신 주는 글을 올리자고 제안해서 그 제안에 따라 자신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누가? 김갑동이. 원진술자 잡아내야 돼. 원진술자를 여기서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진술조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재례 1번을 보시면 거의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김슬기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중 이을남이 누가 김슬기에게 내가 김갑동과 함께 박기태의 금괴를 훔쳤다고 말했다는 주술. 누가 이을남이 말했죠. 이을남이. 이건 뭐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확하게. 네 번째 동의 안 했다. 진술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 판례 있어요. 5번 법정 증언은 310조 2항 진술 조서는 각각 요건 갖춰야 되니까 310조 4항, 310조 2항 요건을 각각 갖춰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원진술자인 이을남이 법정 출석에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310조 2항 요건 못 갖추는 거예요. 즉 원진술자가 310조 2항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모두 증언이 없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이 밑에 있는 거죠. 재전문 증거. 이게 재전문 증거라는 거 이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증인 신문 조서에 들어있는 거 이거 말이야 말 그냥 우리 시나리오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312조 4항의 진조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지금 요거 문제 삼는 거잖아요. 요거 당연히 종이 올라가니까 전문이죠. 예. 또 안에 내용도 또 전문이니까 재전문이라고 이게. 요것만 있으면 전문인데 그 안에 내용 한 번 전문이니까. 이렇게 자 법관하고 관계잖아요. 의뢰 원진술인데 바로 의뢰 법관에 나오면 이건 본래 증거. 의뢰 진술을 A가 듣고 나와서 법관에 얘기하면 이건 전문. 한 단계 더 거치는 게 종이잖아. 한 단계 더 거치면 전문 재전문이지 뭐. 그죠? 예. 원진술자 잡아야 돼. 원진술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중 사실을 외우시고 특히 뭐 기망하는 걸 들었다. 이거는 본래 증거니까. 그래서 원진술자 법관하고 관계를 놓고 관계를 따져보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시고 안 되는 것만.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예외니까 안 된다. 310조 이하의 원칙으로 가자. 부정설. 하나하나가 다 예외를 충족하면 된다. 긍정설. 판례는요. 재전문 서류와 재전문 진술을 구별해요. 진술은 누구한테 듣고 들었다 이러면 증언이 없습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조 내지 14조 규정과 310조 요건을 충족하면 증언이 인정되지만 재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 기재 한 번 더 나가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서에 각각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재전문 서류, 즉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조서나 서류 이렇게요. 조서 서류.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예외 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증언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 이건 예전에 그 형소 사례에서는 정말 거의 매년 나온 단골 출제 메뉴였는데 우리 기록형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론상으로 사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진술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눠졌던 거 그 진술 기재 서류 같은 경우에 진술 녹음 증거 능력이 없더니 진술에 준해서 판단하자. 진술 기재 서류로 판단하자. 판례 당연히 진술 기재 서류에 준하죠. 그래서 형소법 313조 1항 2항은 진술 내용을 수록한 특수매체 기록의 진술서나 진술서 기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판례 타당이죠. 그냥 당연한 내용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
이 앞에 부분에 이제 느낌이 좀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기재를 하면서 앞에 처음으로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찌 보면 제가 예전부터 첨삭을 해보고 하면 그 답안 작성 틀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집어넣을지를.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인물을 어떻게 판단할지, 특히나 제 이제 분류법인데요, 그냥 전문, 그러니까 이렇게 전담 무죄, 그거랑 일유형 후담 무죄. 일유형 후담 무죄는 뭐냐면 증거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사실 인정해서 결론 내리는 형법 문제. 예. 이건 쓰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법리만 알면 그대로 갖다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유형 후담 무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증거 능력과 증명 능력이 문제되는 거, 그리고 부족 증거 나열하고 결론 꼼꼼히 쓰는 거, 예, 흘리지 말고 꼼꼼히 쓰자라는 개념이고, 정 못 외우겠으면 이 조문에 다 있으니까 좀 찾아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 구성 요소에는 빼먹지 말고 그냥 진짜 좀 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갖다 외우세요. 그냥 갖다 외우시라고, 그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좀 불친절하면서 친절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랬는데 정말 알아서 그냥 이상하게,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1페이지부터 다시 나갈게요.